안녕하세요. 무등초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이번 영상에서는 제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 주식 20주 매수했는데 생각은 어떠한지 문의하셔서, 저는 테슬라는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제작되었습니다. 총 3개의 기사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테슬라 주식 10개월 최저치로 하락했지만 캐시우드는 두려움 없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입니다. 캐시우드와 그녀의 아크 인베스트 펀드들은 목요일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하락하여 10개월 내에 최저치로 떨어지는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둘러싼 부정적인 정서는 우드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1일 거래 공시에 따르면 목요일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는 테슬라 주식 21만 6,682주를 매입했습니다. 목요일 종가 162.5달러 기준으로 우드는 테슬라 주식 매입에 3,521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우드 테슬라 거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와 ARKW, ARKQ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세 개의 펀드네요. 3월 15일 현재 테슬라는 ARKK에서 7.62%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ARKQ에서 9.61%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RKW에서는 5.15%로 5위에 해당합니다. 우드 테슬라 주식 매입은 목요일 시장 활동에서 주가가 162.5달러로 4% 이상 하락하여 2023년 이후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3월에 1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에 0.6% 상승한 163.46을 기록했고요. 이전에 우드는 테슬라를 반복적으로 매도한 후 2023년 12월 말부터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우드는 테슬라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거래되면서 테슬라를 매수했습니다. 우드는 역발상 투자가로 주식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낮아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분석이 또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 우드 믿음 하에서 이러한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수요일에 테슬라를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가격은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낮췄습니다. 수요일 늦게 UBS는 테슬라 주가 목표치를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낮추고 중립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UBS도 1분기 회사 납품 전망을 기존 46만 6천대에서 43만 2천대로 낮췄고, 연간 배송량도 2만 2대에서 196만 대로 줄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 목표를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캐시우드는 이 와중에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2024년 테슬라 수익이 2023년보다 낮으며 성장주에 대한 또 다른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합니다. 팩셋에 따르면 월간은 2024년 테슬라 주당 수익이 주당 3.02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작년의 3.12달러에 비해서 2%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팩셋스 샤프 콘센서스는 2024년 EPS를 단 2.73달러로 추정하고, 모건 스탠리 테슬라 상승론자 아담 조나스는 지난주 테슬라 2024 수익 예측을 25% 줄이면서 전기차 거대 기업이 올해 잠재적으로 돈을 이룰 수 있다는 투자자 노트를 발행했습니다. 조나스는 테슬라 가격 목표를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낮추었지만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조나스는 또한 테슬라 2024 EPS 예측을 1.51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전 전망은 주당 2.04달러였으며, 분석가가 전기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문제를 예측함에 따라서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총 이익 마진은 11.4%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마켓워치 사이트입니다. 캐시우드 ETF는 테슬라를 매수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 테슬라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본문입니다. 캐시우드 ETF는 최근 테슬라 주식의 대량 매도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 중 하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대기업 주식 테슬라는 금요일에 1.6%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는데요. 5월간은 테슬라에 대해서 또 한번 암울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주가는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은 2022년 크리스마스 전 2주 동안 31.2% 하락한 이후 2주 동안의 가장 큰 하락률인 2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테슬라가 지금처럼 수요가 약했지만 트위터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이목을 이끄는 투자자 캐시우드는 그녀 펀드로 이 하락한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위 기사에서 봤었죠. 자, 마지막 더 스트리트 기사입니다. 캐시우드는 비튼 다운한 기술주에 35밀리언 달러를 썼습니다. 매수하려고요. 본문입니다. 펀드 매니저 중 셀레브리티 연예인으로는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가 거의 1위에 링크 됐는데요. 그녀 추장자들에게 마마 캐시로 알려진 우드는 2020년에 153% 엄청난 수익률과 유비쿼트스 미디어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한 덕분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녀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7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우드 대표적인 ARKK는 지난 12개월 동안 29%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렇지만 연 환산율 수익은 지난 3년간 마이너스 27%, 5년간 마이너스 2%에 불과했습니다. 이 투자할 때는 장세를 봐야죠. 이게 상승기인가 하락기인가. 그런데 캐시우드 주식은 거의 성장주에 몰려있고, 이 성장주는 주가가 하락할 때 엄청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하락할 때는 주식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가만히 놔두거나 아니면 이 하락할 때를 기회 삼아서 더 투자를 하니까 이 펀드 자체가 같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P 500이 1년 동안 31%, 3년 동안 9%, 5년 동안 13%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캐시우드 성과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캐시우드의 목표는 5년 동안 최소 15% 연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이기는 게 캐시우드 목표네요. 성장주로. 자, 캐시우드 투자 철학은 이해하기 어렵진 않은데 ARK ETF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DNA, 시퀀싱, 에너지 저장 및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 범주 신생 중소기업 주식을 구매합니다. 그냥 이러한 영역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로 봅니다. 물론 이러한 주식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금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는 그녀 유명한 이름을 자주 거래합니다. 투자 건물인 모닝스타는 아크에 대해서 아크 이노베이션은 탐구하는 도전적인 영역을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썼고, 우드 5가지 첨단 기술 플랫폼의 잠재력은 매력적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승자를 찾아내고 수많은 위험을 헤쳐나가는 아크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략의 호황과 불황은 2014년 도입 이후 중간 수준의 총이익률과 극도 변동성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드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닝스타와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스타일 상자에 맞지 않고 기술이 분야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함에 따라 스타일 상자는 과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드 고객 중 일부는 모닝스타 의견에 동의했고 지난 12개월간 아크 이노베이션은 랠리 기간 동안 14억 달러 순 투자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목요일 아크 펀드는 목요일 마감 기준으로 3,52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주식 21만 6,682주를 매입했는데 테슬라 주가는 실적 부진, 가격 인하, 화재 후 독일 공장 폐쇄,
일론 머스크 CEO 보상 논란 등으로 올해 들어서 34% 급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2024년 납품 예측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머스크와 친환경 자동차를 제공하려는 그 사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코인베이스에 이어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개의 기사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하락한 이유는 실적 부진, 가격이나 화재 후 독일 공장 폐쇄, 일론 머스크 CEO 보상 논란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내용도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전부 다 IRA 뒤집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는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테슬라 차트로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평선 역배열로 가고 있고, 이평선 역배열일 때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으로 가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월봉으로 대세를 보면은 현재는 이 5선이 20선을 데드크로스 했고, MACD나 스토캐스틱, RSI에서 전부 다 같이 이 하락의 신호를 알렸으므로 현재는 확실히 대세 하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관망의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목균형표로 보니까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을 위아래로 있을 때 내려가면은 매도 시점으로 보고, 후행 스팬이 주가를 내려가면은 이것도 매도 시점으로 보고, 현재는 양운이긴 한데 기준선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또 내려갔으니까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격률은 대세가 하락하는 약세 국면의 경우에는 21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할 때 92 이하로 갈 때를 죄송합니다. 102%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은 매도 시점을 넘어서 쭉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투자 심리선을 볼 때 75% 이상인 경우에 과열권으로 생각하고 매도 검토하는데, 지금은 75를 한참 넘어가는 상황이죠. 이쪽에서 75였는데, 자, 이쪽에서 매도 검토를 했다면 이익 보고 팔고 나왔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심리도와 이격도를 볼 때는 현재 많이 하락한 지금 상황으로 보고, 이제 지금에서 역발상 투자에 캐시우드는 들어간 게 아닌가 보이고, 자, 볼린저 밴드는 지금 중간선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땅 닫고 하한선 닫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삼성전환도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알리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세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도와 심리도 봤을 때는 현재 이 하락 상태에서 매수 시점을 찾아야 하는 때고요. 여기서 캐시우드는 지금 산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맞춰볼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제 구독자께서 그 질문에 적당한 답이 이번 영상에서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